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장자크 상배의 그림 동화책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좋은 친구였다. 그들은 짓궂은 장난을 하며 놀기도 했지만 또 전혀 놀지 않고도 전혀 말하지 않고도 있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있으면서 지루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맞아요. 정말 좋은 친구는 꼭 좋은 말만 해주고 또 뜻을 받아주고 하는 사이만은 아닐 거예요. 다른 직업에 다른 생각을 가졌어도 그냥 함께 있기만 하면 좋은 느낌, 그런 마음 편한 사람일 겁니다. 지금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 주위에 많이 있으신가요?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중구 광덕 안정한의원 김희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김희동 원장님과 갱년기 증후군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여성의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갱년기쯤에 겪을 수 있는 폐경 관련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농담으로도 던질 정도로 익숙한 그런 질환,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갱년기가 정확하게는 어떤 건가요? 일단은 여성의 생식 기능이 소실하는 징후로 네. 나타나는 이제 월경 폐지의 시기를 뜻하는데요. 이게 폐경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난포 기능의 소실로 인해 일어나는 월경의 영구적인 정지를 뜻하는 이런 생물학적 개념이라면은 갱년기라는 단어는 폐경의 전후 그리고 폐경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정 기간을 포괄하는 이제 폐경 전후기를 뜻하는 이게 이런 생물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개념까지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실제로 어떤 증상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때 어떤 시기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갱년기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에 좀 국한돼서 좀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남성 갱년기 혹은 남성들에게도 갱년기가 온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갱년기라는 말 자체가 어떤 증상이나 질환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갱년기라는 시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그 사이 이제 어디쯤인가가 갱년기 기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제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인생의 흐름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남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다 보니 이 시기를 얼마나 건강하게 그리고 조금 덜 고생하고 잘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 시기를 거치게 되면 여성은 생식 능력을 완전히 소실하게 되는 반면에 남성은 그 능력이 쇠퇴하긴 해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가 몇 년 사이에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갱년기에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남성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뭐 남성들도 이제 중장년기가 되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약간은 일어나요. 그러면서 조금 예전과는 다르게 약간 좀 센치해지고 좀 외로움을 많이 타고 조금 여성적으로 성격이 네. 변하고 말이 많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엄청 말이 없어지고 동굴로 빠져버리는 이런 식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남성의 갱년기도 분명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여성의 갱년기만으로도 강의를 하기에 그거에도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여성의 갱년기에 대해서만 다루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성 갱년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그 갱년기라고 하는 시기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갱년기라는 게 나타나는 그 시기는 언제라고 봐야 되나요? 네,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이 48세에서 51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즉 이 시기에 폐경과 함께 갱년기 증상을 같이 겪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여성은 이제 출생 시에 수백만 개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긴 하는데 네. 일생 동안 배출되는 난자의 숫자는 뭐 300개에서 400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대 초반에 보통 초경을 시작해서 대략 35년에서 뭐 40년 정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난자를 배출을 하다가 네. 배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40대 후반에 이르러서 이게 배출될 수 있는 난자의 수가 거의 다 고갈되는 이런 상황이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그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딸아이들이 초경이 요즘 빨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10대 이전에 빠르면 9세 이런 경우에도 네. 엄청나게 빠르게 초경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성조숙증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 남들보다 폐경이 좀 빨라질 수가 있고요. 또한 흡연이라든가 뭐 자궁과 관련된 외과적 수술력 이런 것들도 조기 폐경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산력이 없는 여성도 출산을 해본 경험이 있는 여성들에 비해서 폐경 시기가 좀 빨리 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갱년기도 좀 더 일찍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갱년기가 몇 살에 온다라기보다는 폐경과 같이 온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거겠네요. 네,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일반적인 폐경기는 그러니까 48세에서 50세, 51세 정도라면 어느 정도 빨리 이제 생리가 끝나야 이걸 조기 폐경이라고 보나요? 조기 폐경이라는 것은 사실 뭐 40대 초반에 일어나도 약간 좀 빠른 감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네. 40세 이전에 일어나는 폐경을 조기 폐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보다 더 심하게 30대 뭐 초반 이렇게 오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어요. 이런 경우는 30대 초반. 네, 네. 자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수술력, 이렇게 외과적인 수술 때문에 초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안면 홍조가 가장 뚜렷한 증세이고 몇 달 후에 질의 위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력 없이 35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소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염색체 검사를 꼭 받아보아야 되고요. 이런 상황은 아무래도 너무나 빠른 이른 폐경이기 때문에 네. 정신적인 지지요법과 함께 이제 호르몬 보충요법 이런 식으로 치료가 진행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시기에 자연스럽게 폐경을 맞이한 여성에 비해서 이런 분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거의 1.4배 정도 증가하고 수술적 요인으로 조기 폐경 시에는 자연 폐경에 비해서 증상이 아무래도 좀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네.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의 빈도도 좀 높아집니다. 이 폐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게 여성분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생리라는 게 끝나기 이전에는 충분히 출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리 월경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네.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서서히 조금 뭐 월경량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 수태력이라고 하죠. 그 수태력은 점점 좀 줄어들긴 네, 합니다. 네. 그러나 가능성이 0%라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라고 따지면은 완전 폐경되기 전에는 당연히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능력이 좀 줄어들긴 하죠.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갱년기 증상은 어떤 것들이 보통 많나요? 얼굴이 좀 빨개진다거나 열이 올라가면 갱년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게 일시적이면은 그냥 일시적인 나의 뭐 스트레스나 피로감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이게 좀 길어지거나 뭐 한 달, 두 달 뭐 이상 이어진다 그러면은 좀 갱년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갱년기에는 또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폐경이라는 것이 뭐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폐경으로 서서히 접어들기 시작하는 단계를 먼저 이제 폐경 이행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소의 정상 기능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특징적인데요. 네. 이제 폐경 이행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은 이제 생리가 불규칙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여성 호르몬 결핍에 의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우리나라 여성의 60% 정도는 급성 여성 호르몬 결핍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안면 홍조라든가 아니면 평소와는 다르게 땀이 막 갑자기 많이 나기 시작한다, 뭐 열이 한 번씩 오른다, 이런 경우를, 이런 증상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약 20%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증상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안면 홍조는 기본이고, 이제 피로감, 이제 불안감, 뭐 우울, 기억력 장애,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긴 하고요. 뭐 네. 건망증이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시죠.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네. 여성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뭐 생리 활동을 하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불편한 그 기간을 거치잖아요. 네. 매달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인데 사실. 그게 막상 다 끝나면은 겁이 나죠. 네. 겁이 나고 이제 뭐 뭔가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닌가. 네, 그런 식으로 네. 좀 생각이 들면서 당연히 우울감이 오게 됩니다. 네. 이거는 거의 모든 여성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요. 이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뭐 덜하냐의 차이고, 이 기간이 오래 가냐 짧냐, 이런 정도의 차이지 한 번쯤은 누구나 조금씩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급성 여성 호르몬 결핍 증상은 폐경의 약 1년에서 2년 전부터 시작돼서 폐경이 끝나고 3에서 5년 네. 이 정도까지도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폐경 이행기가 지나면은 본격적으로 폐경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0대에 접어들어서 월경 주기가 서서히 불규칙해지고, 월경 간의 간격이 좀 길어지다가 45세 이후에 이제 무월경 기간이, 네. 생리가 끊긴 기간이 1년 정도 지난 경우 이제 폐경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성선 자극 호르몬에 반응하는 남포의 고갈로 이게 남포 형성과 주기적인 에스트로겐 생성이 중단되는 이제 월경의 영구적인 중단을 이제 뜻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평균 51세 정도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경 단계가 지나고 폐경기 후기에 이르면은 점점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 질환, 이런 질환들의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이 약간 이제 생량이 줄어들고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셔서 그럴 때 이런 분들도 계셔요. 이게 우울감 때문인지 뭐 모르겠지만 약간 그 생리 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그 생리 주기가 조금 불규칙해지고 양이 불규칙해지는 거는 젊은 사람들도 사실 흔하게 겪는 증상입니다. 네.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좀 크고, 그동안 뭐 몸에서 혈액순환이 거의 잘 안 되고, 이제 생리와 관련된 건 아무래도 이제 혈어 증상이 좀 심하거나, 네. 뭐 아니면 기어 증상이 심하거나 이러면은 젊은 사람들도 2달, 3달씩 이렇게 무혈경인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연령에 비해 연령을 이제 참고를 하자면은 갱년기라고 하진 않죠. 네네네. 갱년기도 이제 그 시기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지긴 했지만 조금 더 뭐 치료적으로 조금 더 늘려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억지로 늘린다고 해서 사실은 이것을 지나가는 세월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늦출 수는 있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폐경을 하게 되면 이게 네. 실제로 좀 부인과 질환을 겪을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이제 여성 호르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보고 친숙한 단어가 에스트로겐이죠. 네. 그래서 폐경 시에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은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좀 미미해지긴 해요. 난소에서 나오는 것은.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폐경 여성에게서 혈중에 나오는 에스트로겐의 수준이 좀 의미 있게 측정이 돼요. 이것은 이제 난소에서부터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말초 조직 이제 부신이나 뭐 난소 안드로겐이 에스트로겐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측정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폐경 후에 대부분의 에스트로겐이 부신 피질과 난소에서 유래한 그 안드로스텐디온이라는 네.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말초 조직, 특히 이제 근육과 지방 조직에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여성들 중에서 특히 이제 비만하신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네네. 분들은 혈중 에스트로겐이 높게 나타나면서 이 에스트로겐의 계속적인 자극에 의해서 유방암이라든지 뭐 자궁 내막암 네. 뭐 이런 여성 질환의 위험도가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에스트로겐과 기량작용을 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월경 전 증후군이 사라진다는 장점은 있는데요. 그래도 에스트로겐이라는 애가 이제 혼자 날뛰는 것을 제어를 해줄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친구가 이제 없다 보니까 이 또한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자궁 내막 증식증 이런 발생 가능성을 좀 높여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한의원이나 병원에 갔을 때, 아, 내가 갱년기 질환을 앓고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어떤 검사들을 받나요? 네, 우선 병원에서는 호르몬 검사를 합니다. 이제 난포 자극 호르몬이나 황체 형성 호르몬이 이 정상 범위를 좀 많이 넘어섰다면은 네. 폐경 단계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혈중의 난포 자극 호르몬의 증가가 이 폐경 이행기의 초기 소견이자 가장 일반적인 소견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가지고 태어나는 난포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난포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난포의 고갈로 난포 형성과 주기적인 에스트로겐 생성이 이제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뇌하 수체에서는 에스트로겐을 생성하라고 난포를 자극하는 이제 난포 자극 호르몬을 많이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상 나타나는 폐경기의 첫 번째 검사 소견이 이제 바로 난포 자극 호르몬의 증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생리 주기가 이제 단축됩니다. 환자들이 느끼는 초기의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리 주기가 당겨진다는 건데요.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점차 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면서 네. 생리가 이제 멈추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병원에서 호르몬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한의원을 찾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갱년기와 관련된 증상을 이미 갖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오신 건 아닌데 이제 문진을 하다가 뭐 원장님 아무래도 갱년기 증상인 것 같아요. 제가 갱년기가 오나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말씀을 꺼내시는 거죠. 그리고 한의원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호르몬 검사라든가 이런 거는 뭐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진으로 이것저것 많이 환자분들께 몸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면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속에서 당연히 환자의 연령이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고요. 네. 그래서 환자의 병력이나 증상, 뭐 치료받고자 하는 내용, 뭐 체질, 성격, 뭐 사회 경제적 상태, 아니 뭐 직업, 뭐 이런 것들도 좀 두루두루 파악을 한 다음에 최근 사이에 일어난 뭐 정서적인 변화라든가 아니면 신체적 변화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지 정확한 진단이 됩니다. 이게 폐경기에 가까울수록 생리 주기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짧아지는 거네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건가요? 네네. 네. 그럼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크게 급성이랑 만성,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아급성 단계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성 장애에는 먼저 혈관 운동성 신경 증상이 있는데요. 이제 요것은 이제 안면 홍조, 네. 뭐 수족 냉증, 뭐 이런 증상이고 반대로 뭐 이유 없이 막 무시로 열이 확 오르는 상열감 네. 이런 것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트로겐 결핍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네. 자연 폐경을 맞이하는 여성의 거의 뭐 절반은 돼서 나타나게 되고 네. 특히 외과적으로 폐경 후에 이제 더욱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신음어, 신양어, 뭐 즉 신장의 기능이 이제 많이 고갈되어서 약해져서 생기는 뭐
증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두근거리는 뭐 심계항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유 없이 숨이 찬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것은 뭐 심장과 신장이 서로 조화를 이뤄서 발생한다고 보는데 뭐 한의학적 용어로는 심신불교 상태라고 합니다. 심신불교. 심장이랑 신장이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신경근육 증상이 있는데요. 흔히 어깨의 결림이나 두통이 부쩍 심해진다든가 아니면 뭐 요통이나 관절통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경우는 간과 신장의 기가 부족한 뭐 간신 부족이라든가 뭐 비장과 신장의 양기가 허한 비신양어 이런 것으로 인한 증상인데요. 뭐 한의학에서는 근육을 우리의 간이 이제 주관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간의 뭐 허한 상태, 냉한 상태 이런 증상도 같이 겸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신경정신 증상인데요. 네. 이제 불면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무기력, 뭐 초조함 이런 증상이 해당이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간의 울체가 심하다든가 또한 심장과 비장의 기가 허한 뭐 신비양어 증상 그리고 심장과 담의 기가 허한 이제 심담허겁 증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어머님들 뭐 갱년기에 좀 화병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안함이라든가 아니면 화가 막 주체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 단계를 지나면은 이제 아급성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폐와 신장에 아무래도 음기가 가장 허해지는 단계고 음호로 인해서 혈액이 좀 바짝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좀 건조해지고 좀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뭐 이상한 느낌 이런 감각도 많이 느끼신다고 하시고요. 네. 또한 이제 음어 상태가 심해져서 신장에 정이 고갈되면은 질의 위축 증상이 발생을 하고 또 질이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니 뭐 성교통도 심해지고 성욕이 저하되고 질염이 또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신기가 아무래도 견고하지 못하다 보니 방광요도도 위축이 돼서 뭐 배뇨장애, 뭐 소변이 문제가 생긴다던가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뭐 요로 감염이나 요실금 같은 이런 질환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게 정말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갱년기 증후군이 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걸 좀 방치하면 이게 만성화가 되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폐경기 이후에 15년 정도가 지나서 만성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우선 가장 무서운 거는 골다공증이 좀 심해진다는 경우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 이제 칼슘이 뼈에서 혈액으로 빠져나가는 고래 재흡수 현상을 제어를 해주는데요. 네. 이 에스트로겐이 결핍이 되다 보니까 고래 재흡수가 이제 증가하게 돼서 골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고 또 부러지는 양상도 뭐 그냥 또각 부러지는 정도에서부터 뭐 조각조각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애유가 상당히 불량하게 되죠. 그래서 회복력도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뼈가 붙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조기 폐경이나 조기에 난소를 절제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골다공증을 경험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이나 뭐 뇌혈관 질환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 이제 폐경 후에 여성한테서 좀 유의미하게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이고요. 이것 또한 말씀드렸듯이 에스트로겐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갱년기 질환에 대한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우선 양방적으로는 호르몬 보충요법을 하는데요. 이제 에스트로겐과 같은 여성 호르몬의 부족을 막기 위해서 뭐 의사로부터 호르몬 약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패치를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주사로 보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호르몬 치료를 장시간 동안 받게 되면은 뭐 유방암이라든가 자궁 내막암, 뭐 심혈관 질환, 뭐 정맥 혈전증, 담낭 질환의 위험이 좀 증가하게 되고 이제 비정상적인 자궁출혈 그 외에도 뭐 유방통이라든가 체중이 증가한다든가 갱년기 증상이 호전이 더 이상 없는 등의 뭐 개인에 따라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부정적인 결과도 조금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몸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호르몬을 인공적으로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몸에 좀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이라든가 에스트로겐, 뭐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병용하는 요법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뭐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이럴 때까지는 좀 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뭐 미국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뭐 장기적인 임상 연구에서 부정적인 면이 좀 많이 부각이 돼서 연구가 좀 중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한의원에서의 치료 방식은 이제 두통이나 근육통이나 결림 증상 같이 이제 외적으로 느껴지는 통증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내과적 증상까지 같이 겸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현재 받고 있는 통증, 뭐 고통에 대해서 내외적으로 같이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침 치료라든가 봉약침, 뭐 그리고 부항, 추나요법 등으로 당장의 뭐 어깨 결림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몸이 아픈 것을 이제 통증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편해야지 다른 치료도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해당 부위의 불편함을 이제 최대한 해소시켜주면서 네. 내과적인 치료도 조금 시너지 효과를 내고요. 그리고 우리 몸을 이제 지나가는 이제 유주하는 경락 중에서 네. 뭐 인맥이라는 경락선이 있는데요. 예, 이 인맥이라는 경맥선이 인체 전면에 중앙을 내려오는 그런 경락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맥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여성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침 치료로 이 인맥이 잘 통하게 하고 뜸 치료로 조금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서 허해진 신기를 보충해주는 식으로 접근을 네. 하면은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아. 예, 그리고 한약 치료가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 갱년기 장애는 거의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를 동반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갱년기를 경험하는 거의 모든 여성들이 갱년기 우울증을 겪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여자로서는 끝난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가 아닌 건가 그럼 나는 뭐 남자도 아니고 뭐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젊었을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다 보니까 그런 우울감이 좀 심각하게 오는 편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울감은 뭐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네. 반대로 되게 예민해지거나 날카로워지거나 그래서 조금 적대적으로 사람을 좀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또한 뭐 허무함이라든가 자포자기에 빠져서 조금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시기가 아무래도 자녀들이 독립하는 시기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제 가족들과 교류도 줄어들고 네. 집에 가면은 뭐 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외로움을 훨씬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남편은 뭐 옆에서 그냥 코 골고 잠만 자고 있고 이러니까 어디서 뭐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변 분들 케어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함을 해소를 시킬 출구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이제 문제들이 신체화 증상, 이제 몸으로 또 표현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갱년기 질환 처방에는 정신과적 처방이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정신과적 질환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갱년기 질환에 대한 이런 치료가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갱년기 장애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인데 적절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갱년기의 건강과 그런 삶이 내 삶의 질을 조금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좀 건강하게 보내야지 네. 내 남은 인생을 더 잘 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조금 주입을 시켜 드릴 필요가 있고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이미 82세를 넘어가고 있고 이제 곧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폐경 이후에 50년 뭐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150살까지 살게 되면 100년 더 살아야 돼요. 와. 그러니까 이 시기에 오는 갱년기를 잘 넘겨야지 나머지 50년 이상의 나의 삶을 잘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대한 실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좀 네.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시면 좋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 네. 우선 뭐 아무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는 게 제일 좋죠. 네. 무엇보다 생활에 늘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내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뭐 운동을 하시고 또 건전한 취미를 가지시고 그리고 사람들 많이 만나셔가지고 네.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웃고 수다도 많이 떨고 그리고 비슷한 나이대에 같은 증상을 겪고 있는 친구들과 뭐 서로
뭐 증상들을 공유하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로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예, 치료를 받지 않고도 잘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좀 즐거운 생활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 뭐 가까운 분이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이제 갱년기 증상을 처음 겪게 되면서 좀 우울해 하시거나 힘들어 하시면은 절대 혼자서 외롭게 있게 하지 마시고 뭐 많은 관심이랑 지지요법을 조금 주변에서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때로는 의사보다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뭐 제가 늘 강조하는 바지만 네. 불편함을 느끼신다면은 하루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안면홍조 같은 경우에는 뭐 폐경 후에 1, 2년 사이에 많이 겪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뭐 임상 현장에서는 폐경이 끝났는데 뭐 10년,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뭐 화끈화끈하게 열이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갱년기 증후군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희동 원장님께서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시래기입니다. 시래기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시래기 많이들 드시는데 이게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뭐 싱싱한 무청을 말리면 말릴수록 영양가가 높아지는 것이 이제 시래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예로부터 시래기는 야채가 부족하기 쉬운 겨울철에 식단에 아무래도 부족하게 되는 비타민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부족하기 쉬운 각종 영양소를 채워주는 훌륭한 먹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래기는 변비와 다이어트에 좋은데요. 시래기는 건조 과정에서 식이섬유 함량이 약 3, 4배 정도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위와 장에 오랜 시간 머물러서 포만감을 주고 그리고 배변 활동과 뭐 신진대사를 좀 도와가지고 체중 관리 및 변비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장내의 독소나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네. 오늘 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시래기가 칼슘 성분이 풍부해서 골밀도를 조금 향상시키는 걸 도와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나 중장년층의 관절염 그리고 골다공증 이런 곳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원재료보다 그냥 건조를 시킨 건데 굉장히 뭐 4배 정도로 좋은 성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럼 철분도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뭐 여성분들 중에서 특히 빈혈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시래기는 무에 비해서 철분의 성분이 뭐 약 4배 이상 풍부하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또한 시래기는 혈액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주고 그리고 혈액 생성에 꼭 필요한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의 생성과 적혈구 생성도 도와줍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시래기에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C 성분도 풍부해서 우리 신체 내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시래기에는 암을 억제하는 성분이 좀 함유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네. 혈액순환과 혈류의 개선을 원활하게 하고 항암작용도 도와줍니다. 다만 이제 소화력이 약하시거나 위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시래기를 드실 때 이제 껍질을 한 번 더 벗겨서 부드럽게 드시는 것이 좋고요. 꺼끌꺼끌한 식감이 있으니까. 네, 조금 질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드시는 편이 좋고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시래기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시래기에 함유된 인성분이 칼슘을 체외로 배출시켜서 오히려 골다공증이 좀 더 생길 위험이 있으니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보통 철분, 식이섬유 이런 게 우리 식단에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이제 4배나 뭐 강해진다고 하니까 잘 말려가지고 드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시래기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39번, SKBTV 309번, LG 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LG 헬로비전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희동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4. 네, 체중이 54. 네, 키는 157. 네. 85세. 아, 85세요? 네, 지금 제 옆에 김윤동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가 가장 제가- 불편하신가요? 이게 본인입니다. 예, 예. 이제 발, 혀, 손 뜨겁고 끓는 것 같고 네, 숨 쉴 때 맵고 짜고 혀는 잘잘 끓고 네, 가슴은 답답하고 네. 그럽니다. 막히는 것 같고. 아, 여기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아, 언제부터 들었느냐고? 그러니까 증상이 심해진 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아, 증세가 예. 10월부터 그랬어요. 그전에는 전혀 뭐 이런 증상이 없으셨어요? 발이 뜨겁기만 했고 네. 그랬어요. 원래는 발이 좀 찬 편이셨나요? 그냥 차지도 않고 네. 뜨겁지도 않고 보통이었어요. 아, 보통이셨고, 예. 뭐 어머니 뭐 소화 상태라든가 뭐 대변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 없으세요? 소화 별 저거가 없어도 체질적으로 소화가 좀 약했어요. 아, 소화가 약하신 편이고 잘 체하거나 뭐 속 더부룩하거나 이런 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 소화분 같은 것 이런 것을 먹으면 괜찮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일단은 손발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연령이 많이 이제 증가가 되면서 연세가 많이 들면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음기가 좀 줄어든다고 봐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제 음어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음어 증상이 많이 심해지면은 손발이 갑자기 뜨겁게 되고 뭐 얼굴에 뭐 열이 많이 오르게 된다거나 이런 증상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 다른 데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사실은 다른 데 아픈 데 없냐고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사실은 원음 방송을 많이 듣는 사람인데 예, 예. 그때 그 원음 방송에 제 아픈 증세를 말씀하시느라니 원장님이 계셨었는데 예, 예. 그 원장님이 시간에 나오는 것으로 오셔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아, 예, 네. 그랬는데 방금 전에 이제 이 통화를 하려고 하면서 글쎄 방송을 껐는데 네네. 원장님 얼굴이 제가 기억했던 원장님하고는 조금 달라서. 아, 그러신가요? 네. 이게 지금 갑자기 뭐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많이 오르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예. 다른 증상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불편하신 점이. 그래서 뭐 평소보다 음식을 먹는 게 힘들다든가 아니면 뭐 소변이나 대변의 배출이 더 힘들다든가 이런 점은 없으시고요. 그런데 아리는 것이 문제예요. 어떤 거죠? 혀도 아리고. 아, 아리신다고? 예. 어디가 아리세요? 혀가. 혀가? 숨쉴 때, 네. 그리고 냄새가 그렇게 고약해. 어떤 냄새가 고약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고약한 냄새가 나세요? 숨 냄새가? 숨 냄새가? 짜고. 아,
이게 숨 냄새에서 많이 문제가 나는 거는 그러니까 위장에서 문제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장이랑 식도 쪽이랑 이런 쪽으로도 문제가 생기면은 혀에도 조금 뭐 미각이 이상해진다던가 조금 그런다 해서 발도 그렇게 잘잘 끓고 예. 가슴 이 아랫배에서 막 올라오면서 답답하고. 막 터지려고 오고 그러는지. 그 어머니 이런 증상은 지금 뭐라고 하나 딱 콕 집어서 어머니 증상이 뭐 병명이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예, 주변에 가까운 한의원에 찾아가셔가지고 진맥을 좀 짚어보시고 아무래도 음기를 좀 보충할 수 있는 식으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한약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기가 좀 부족하실 수가 있다. 네네. 그러고 이제 가슴 답답한 증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울체된 것들이 많이 이제 풀어지지 못해서 나오는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이런 증상 때문에 다른 증상들이 다 같이 발현이 될 수가 예, 있어요. 그런 증세를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예. 한 가지 제가 더 짚고 알고 싶은 내용은 네네네. 왜 그렇게 혀가 아리고 짜고 그러냐고. 아, 혀가 아마 숨을 쉬면 막 너무 아리고 짜. 이것은 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전에는 그런 적은 없으셨고요. 그런 일 없었어요. 요게 계속 이제 몸에 열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열 증상이 많이 이제 심해지면은 염증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혀 쪽에도 통증이 생기거나 이상한 감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체질 진단도 좀 받아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일단은 진맥을 한번 해보시고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평생 못 나선다고도 하는 말도 하던데요. 아니에요. 이게 못 낫는 병은 없고요. 네. 완전히 좋아질 수는 없더라도 많이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네. 만성화가 되기 전에 빨리 이제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괜찮아요. 정확한 진단. 괜찮아요. 네. 시간이 모자라면은 제가 줄여도 괜찮아요. 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동생인데, 예. 그럼 동생분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예. 되십니까? 키는 150이고, 네. 몸무게는 59고, 네. 나이는 62세예요. 네. 지금 제 옆에 김희동 원장님 계십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동생분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동생분이 왼발-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네, 왼발 뒷발바닥 있지, 예. 예. 왼발 뒤꿈치 쪽으로. 예. 거기가 따갑고 우리하게 아파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작년 11월 달부터는 그랬어요. 음. 그 병원 가서 네. 약도 사 먹고 침도 맞아봤는데도 잘 안 낫는다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 약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은 병원에서 어떤 뭐 영상 진단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받아보셨어요? 영상은 안 했는데 그냥 족저근막염이라고 하고 있어. 잘 안 족저근막염이라고. 낫는다 이러면서 그 소리만 하더라고요. 족저근막염은 발을 우리가 과사용을 하다 보면은 족저근막염이 흔하게 와요. 특히나 뭐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처음 오셨으면은 이게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은 재발이 되게 잘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재발이 되게 잘 되는 병이에요. 족저근막염이. 어째요?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이라는 질환이 예. 재발이 되게 잦게 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처음에 그러니까 치료가 되고도 또 걸릴 수도 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예, 재발이 잘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처음 아프기 시작하셨을 때 치료를 가장 잘 받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근데 병원 가서 잘 안 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예, 이제 뭐 보통은 병원에서는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를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셨을 텐데 이거 드셔도 사실은 큰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병원 가시면은 뭐 체외 충격파라든가 이런 또 요법들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통증이 아주 심하다 보니까 이게 받는데 환자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원에서는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족저근막염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 침 치료로는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거의 반드시 봉침 치료를 같이 받으셔야 되고요. 통증 치료로 예. 그러니까 봉약침 치료라고. 아, 봉약침. 예. 그러니까 예, 봉침 예. 치료가 봉침의 항염증 작용이 아주 탁월하게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예. 혹시 봉침 시술을 하는 한의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예. 그쪽으로 찾아가셔가지고 꼭 봉침 치료를 같이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침 치료만 받는다고 사실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글쎄 왜 그랬습니까? 원인은 예. 원인은 아무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염증이 그쪽에서 자라나는 건데, 아, 염증이.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이나 아니면 다른 염증들이 이제 문제가 다쳐서 생기는 질환들도 문제지만 몸에서 스스로 생기는 염증들을 제어를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오래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침 치료만 받으면은 사실은 이것은 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네, 조금 체중이 키에 비해서 조금 나가시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동생분이. 네네네. 그런 것도 좀 관리하면 좀 좋아지나요? 예, 아무래도 발은 우리가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항상 예. 우리 몸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후 되면 더 많이 아프고 예. 예, 그러다 오후 되면 많이 보니까 하고 나면 아프시다. 또 힘들고 그러요. 네네네. 이게 아무래도 하루 일과 중에서 발을 많이 썼으니까 당연히 밤이나 오후에 많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체중과도 많이 관련이 되긴 하죠. 네. 아무래도 가벼운 사람보다는 같은 뭐 키에서는 하중을 받는 게 많다 보니까 무게가 더 많이 나가면 늘 그리고 체중과도- 발은 늘 발은 예. 이제 걸을 때마다 자극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아픈 거는 안 쓰고 가만히 두면은 사실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발은 우리가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맨날 뭐 휠체어 생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중 관리도 같이 하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체중 관리하고 예. 봉침 치료를 받으라고 예. 예,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좀 체중이 점점 더 늘어나면은 예. 이렇게 발바닥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에도 많이 이제 무리가 가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의 정상적인 체중을 갖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관절염이 빨리 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라도 체중 관리도 좀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발바닥에 있는 통증은 봉침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발이 아프셔서 좀 운동이 쉽지 않으시니까 우선적으로 좀 이제 식사량을 조절을 해서 좀 체중 관리하시고 또 네네. 봉침 치료 병행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김희동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